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28명으로 4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 2차 백신을 모두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비중이 20%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5% 오르면서 6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분기에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반등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식품의약국 FDA에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코로나19 예방용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방역 강화 대신 부스터샷으로 대응해온 이스라엘의 코로나19 감염 지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정점보다 신규 환자는 3분의 1로 줄었고 중증 환자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엔 러시아가 영화 촬영팀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영화를 촬영하겠다는 건데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12일간 촬영이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검사 건수가 정상화되면서 전날보다 453명이 증가해 2,0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02명이 국내 발생이며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5명, 경기 680명 등 수도권이 1,495명으로 전체의 74.7%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8명, 대구 64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명 늘어 누적 2,536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총 354명입니다. 또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누적 접종률은 국민의 77.5%, 접종 완료율은 54.5%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을 매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2세에서 17세 일별 접종 예약 현황을 매일 오후 질병관리청 자료에 첨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 접종 대상군인 12세에서 17세 가운데 16세에서 17세는 어젯밤 8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접종 대상군의 예약률을 매일 집계해 공개해왔으나 12세에서 17세는 예약률 발표가 일종의 접종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교육부와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12세에서 17세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검토가 언급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꺾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0대 주부 정모 씨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습니다. 해열제 같은 특정 약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약물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서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열도 좀 나는 편이고 일단 두드러기가 되게 심하게 올라와서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그런데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하는 건데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점점 이건 강요가 되고 점점 백신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를 구분하고 서로를 이제 좀 약간 대립하게 만드는? 백신 접종은 선택의 문제이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신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 닷새 만에 5만 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백신 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입니다. 최근 확진자의 92%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인 만큼 현재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 수단이라는 겁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4%로 반대 의견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점점 도입하고 있어서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그게 도입이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미접종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이 제한을 받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사용을 하게 하는 거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가 불이익과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미접종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5% 올라서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는 4월 2.3%, 5월 2.6% 상승에 이어서 6월 2.4%, 7월과 8월 2.6%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를 넘은 것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올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는데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 3%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경유는 23.8%가 올랐고 돼지고기 16.4%, 달걀은 43.4%가 상승했습니다. 우유값 상승의 영향으로 빵이 5.9% 올랐고 라면도 9.8% 상승했습니다. 네,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을 뜻하는 니트족 비중이 2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기준으로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의 니트 비중이 2010년 17.1%에서 2019년 25.9%로 늘어나 여성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니트족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은 61조 7천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연은 소득 하위 계층과 직업 훈련,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현금 지원책보다 인턴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요. 열흘 동안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김혜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6번째 부산국제영화제 문을 여는 작품은 임상수 감독의 신작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탈옥한 늙은 죄수와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돈이 없어 약을 훔치며 살아가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제 개막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막작은 홍콩 영화 매연방으로 2010년 이후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도 다수 선보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적은 223편을 상영하는데
거장들의 신작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티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신의 손 등 국제영화제 수상작도 다수 선보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각기 다른 영화로 상을 받아 주목받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봉준호 감독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은 원래 봉준호 감독의 또 열렬한 팬이어서 살인의 추억에 관해서 하마구치 감독이 직접 이 영화에 대한 영화 해설을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셔서 하신 적도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OTT에 공개된 드라마를 상영하는 온스크린 섹션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김진민 감독의 마이네임 등이 선보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에는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 국내 영화인뿐 아니라 해외 영화인들도 20에서 30명 정도 찾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이어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절반가량은 품질이나 AS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는 모두 346건으로 이 중 55%가 품질 및 AS 불만이었습니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거부된 사례가 16%, 배송 불이행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만 원 이상 고가의 이어폰을 구입한 소비자 상당수는 품질 및 AS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했는데 고가 제품인 만큼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원 미만 중저가 이어폰의 경우 청약 철회 거부나 광고 내용 불이행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중저가 제품일수록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 폰이 국내 출시 39일 만에 100만 대 넘게 판매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 4일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8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 3의 판매 비중이 70%를 차지했고 이 제품 구매자의 54%는 MZ세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의 수소 연료 전지차가 모두 11,200대가 팔려서 91.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 현대차 넥소 올해 모델이 52%, 도요타 미라이 2세대 신모델이 39%를 차지하며 수소차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E 리서치는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도요타가 추격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과 또 치료제 사용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1회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이 부스터샷이 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식품의약국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부스터샷의 3상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첫 접종 56일 뒤에 추가 접종한 결과 유증상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94%로 나왔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승인받은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합니다. 앞서 화이자는 16세 이상에 대해 긴급 사용을 신청했으나 FDA는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으로 제한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지난달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FDA에 코로나19 치료제인 AZD7442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급성 증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이 치료제는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지만 대신 유증상 코로나 예방 효과가 7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측은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 생성이 미흡하거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샴이 코로나19 대응에 트럼프가 방해됐다며 당시 정부의 대응이 비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샴 전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비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자만심이 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이 나라가 아닌 자신의 기반을 위해 일했고 마스크를 충분히 빨리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그것의 일부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반성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 대신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으로 대응해온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감염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약 3,200명, 중증 환자는 505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는 10,000명 선을 오르내렸던 4차 유행의 정점 때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중증 환자도 8월 말의 최고치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셰바 메디컬 센터는 6개의 코로나19 환자 병동 가운데 2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 발리섬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오늘 14일부터 일부 허용됩니다.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인 발리섬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이 14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등의 관광객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훗 장관은 다만 입국 외국인은 8일 이상 격리를 거쳐야 하며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발리섬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코로나19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부터 차례로 발리섬 관광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5만 명을 웃돌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2,000명 이하로 줄어들어 입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일상 복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했다고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파악했으면서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상원 청문회에 섰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프랜시스 하우거는 구글 등에서 근무했던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하우거는 페이스북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지속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분열과 거짓말 등은 물론 심지어 현실의 폭력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result has been more division, more harm, more lies, more threats, and more combat. In some cases, this dangerous online talk has led to actual violence that harms and even kills people. 하우거는 또 페이스북이 유명인의 인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특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부 연구를 통해 이를 파악했지만 모른 척 내버려뒀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But I'm here today because I believe Facebook's products harm children, stoke division, and weaken our democracy. 하우건의 변호인단은 투자자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혐의를 포함해 최소 8건의 고발장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유해 게시물을 조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페이스북의 해명도 기업 윤리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현지 주민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 주민 피터 모지스 구티 에레즈는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과 사업체를 대표해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고 현지 시간 5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DJ 공연 사업체를 운영하는 구티 에레즈는 기름 유출에 따른 해변 폐쇄 조치로 영업상 피해가 예상되고 기름 오염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과 의료 검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집단 소송은 해상 석유 시추업체인 앰플리파이 에너지와 100여 개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앰플리파이 소유 해저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했고 중유 54만여 리터가 해상에 유출됐습니다. 네,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슈투로와 독일의 클라우스 하셸만 또 이탈리아의 조르조 파리시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5일 기후의 물리학적 모델링과 지구온난화의 수학적 예측 가능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마네베와 하셸만을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파리시는 원자에서 행성단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적 체계에서 무질서와 변동의 상호작용을 발견한 공로로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관광객을 우주로 보내는 등 우주 민영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영화 촬영팀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제작되는 장편 영화 촬영팀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12일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촬영한 소유주 우주선의 비행 모습입니다. 우주선 뒤로 이탈리아 북부 해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낮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주 우주선은 발사 후 3시간 27분 동안 지구를 2바퀴 도는 비행을 한 뒤 ISS의 러시아 모듈에 도킹했습니다. 도킹은 당초 자동 시스템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주 비행사의 수동 조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킹 완료 시간이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의 해치가 열리자 우주 비행사 슈카 플레로프, 배우인 페레실드, 감독인 쉬펜코가 무중력 공간을 천천히 유영하며 ISS로 이동합니다. ISS 승무원들의 환영을 받은 러시아 촬영팀이 인터뷰에 나섭니다. Everything was new to us today. Every 30 seconds brought something entirely new.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제작하는 영화 도전은 심장질환을 겪는 우주 비행사를 구하기 위한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영화 중 35에서 40분 분량을 우주 공간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우주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만큼 쉬펜코와 페레실드는 지난 5월부터 모스크바 인근의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 등에서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쉬펜코와 페레실드는 12일간 ISS에 머물며 영화를 촬영한 뒤 오는 17일 지구로 귀환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우주 민영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번 영화 촬영을 우주 강국의 명성을 과시하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어제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전체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소식과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로 여행객이 또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